예, 그럼 이번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 관련해서 증권선물위원회 결과를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 사항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 중요 이슈였던 분식회계에 있어서는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이 증선위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향후 주가 흐름이나 바이오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각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이부 정희영 기자, 증권부의 이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번 회계 처리 위반으로 결론이 난 부분에 대해서부터 한번 이수연 기자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등 그 약정 사항에 대해서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회계 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증선위는 공시 누락에 대해 삼성바이오가 명백한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위반 가능성을 알고도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요. 그 담당 임원은 해임 권고를 조치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미국 바이오젠과 2012년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합작해 설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바이오젠은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콜옵션의 존재를 삼성바이오가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겁니다. 반면 미국 바이오젠은 2012년 재무제표부터 일관성 있게 이 콜옵션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모든 분식회계 논란의 시작은 바로 이 콜옵션이었는데요. 2015년 미국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회계 처리를 변경했고 이 회계 처리를 통해서 삼성바이오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콜옵션은 향후의 회계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증선위가 지적을 하고 제재를 내린 겁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 위반에 대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좀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증선위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예. 어제 증선위 긴급 브리핑 후에 회사는 곧바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회사는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 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콜옵션 공시 누락과 관련해서 국제 회계 기준으로 볼 때 이 콜옵션과 주주 약정 등은 반드시 공시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았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비상장사였기 때문에 공시 의무도 없었다고 반박했었습니다. 근데 그 행정소송 말인데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이미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행정소송에 관련돼서 전문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게 쟁점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사실관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기간은 달라진다고 하는데 예. 뭐 행정소송이 몇 년 끌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1년 내외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준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재 소송을 의뢰한 개인 투자자는 26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증선위가 주요 쟁점이었던 분식 회계와 관련돼서 판단을 유보함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도 소송을 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아예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증선위가 판단을 유보함으로 인해서 법원 쪽에서도 이미 재감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최종 결과가 나와야지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소송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분식회계 부분이었는데 결정이 유보됐단 말이죠. 이 결정을 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죠. 네, 회계 처리를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금융감독원의 조치안이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혐의는 아니고 심의가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회계 처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합니다. 여기서 금감원은 임의로 회계 처리를 변경했기 때문에 그 사안의 문제를 지적한 조치안을 올렸고 증선위는 그렇다면 2015년에 바꾸지 않고 그대로 관계회사로 했어야 되느냐 종속회사로 했어야 되느냐 이런 답안을 가져오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행정처분을 하는 근거를 보면 A가 틀렸고 B가 맞았다 이런 식으로 해야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답이라고 하려면 정답을 가져와라. 이런 식의 논란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금감원이 난색을 표하면서 조치 안을 수정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윤석권 금융감독 원장도 직접 이거 바꿀 수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이후에도 종속회사를 유지했어야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사실 그 전부터 관계회사로 했어야 된다고 말을 하려면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증선이는 금감원이 수정된 조치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어제 밝힌 거고요. 따라서 금감원에 재감리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다시 감리를 하면 그때 다시 가져온 감리 결과를 보고 증선이가 다시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금감원의 재감리가 언제 마무리가 될지 또 재감리를 한다고 해도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주가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물론 현재 구간에서 5% 이상 급락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결정이 유보됐기 때문에 시장 한쪽에서는 또 생각보다는 덜 빠진다라는 얘기도 하고 좀 앞으로의 상황이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전날보다 5.59% 하락한 40만 5천 원의 장을 시작했습니다. 11시 현재 주가도 시초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40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증선이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라는 소식에 오후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요. 어제 종가도 전날보다 3.37% 오른 42만 9천 원이었습니다. 이후 증선이 발표가 있은 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진 38만 6천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시장은 그 증선이 결과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상장 폐지만 되지 않는다면 가진금을 얼마나 물든 크게 그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바이오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이슈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 학습 효과로 이 이슈 분식회계 이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개별 이슈라고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예. 얘기를 해준 것처럼 현재 상장 폐지까지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다만 이것을 계속 조사를 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삼성물산 합병 이슈와 관련된 좀 변수로는 작용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좀 일이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현재로서 상장 폐지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그 콜옵션 공시 누락은 명백한 회계 기준 위반은 맞지만 상장 폐지 사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콜옵션을 누락하면서 순이익이나 자기 자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증선이가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면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기 자본의 영향이 미미하면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례가 제외가 되는 경우인 겁니다. 향후에 만약 금감원이 수정된 조치안을 가져오고 다시 엄중한 제재를 하면 물론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회계상 대규모 수정 공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감리가 언제 끝날지 어떤 제재안이 도출될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물산과 합병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는 삼성이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근거로 활용돼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어떤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먼저 부풀렸고 그 부풀어진 가치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 분식회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의견도 제기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결론이 지금 분식회계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당장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이런 애매한 결과이다 보니 그런 근거도 좀 미약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이 무리하게 합병했다.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작업이 있었다는 주장에 좀 힘이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설령 향후에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이 나와도 2015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관계사로 했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타격이 크지만 삼성물산의 합병과는 그런 연관성이 좀 멀어지게 됩니다. 또 오늘 금감원은 삼성바이오 관련 긴급 브리핑을 예정했었지만 돌연 취소했는데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삼성바이오의 증선이 판단에 대한 이런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 증선이의 결과도 힘들게 나왔는데 금감원에서도 역시 좀 입장을 좀 신속하게 빠르게 내놓기는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계속 전해질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영 기자, 이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